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오늘은 그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정부가 뭐 투기지구, 뭐 추가 지정, 그다음 뭐 공급 확대 여러 가지 뭐 가열 억제를 위한 부동산 가열 억제를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정말 이게 뭐 시장에 좀 먹힐 것 같습니까? 네,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미지수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6번 또 8번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정부가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배경을 투기 수요 다주택자 때문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이런 수요 일변도 규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집을 사는 걸 사람들을 보면 30, 40대의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가 주택을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인데 자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는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게 엇박자죠.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고 다행히 지난 8.27 대책에서는 공급을 30만 가구 이상 늘리겠다 이런 대책이 나온 점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거래는 안 되면서 사실은 뭐 호가만 올라는 그래서 거래량이 유동성이 없는 그 집값 상승인데 이럴 경우에는 좀 이거 좀 어떤 불안한 상승시 아닌가 그런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이게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저희 연구자들은 이걸 이제 하나의 그 분석 모델로 쓰고 있는데요. 예컨대 거래 증가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일어납니다.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는 국면이 거래 감소 가격 급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많지 않은 가운데 가격이 급등한. 근데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 단계는 거래 감소 가격 정체가 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이제 거래 급감에 가격 급락이 오는 이러한 육각형 모델인데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난 2006년에도 거래 증가에 가격이 급등했다. 2007년 들어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또 급등 후에 정체됐던 현상, 그것도 2008년 이후에는 급락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지금 이렇게 거래 감소 속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그게 뭐 이례적이거나 공식이 깨졌다는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투기 과열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연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작년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30% 이상, 최소 10% 이상 또 아니면 30% 이상 거래가 감소한다면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가격이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하락, 뭐 급락하지는 않아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좀 너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지 또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정부 추가 이제 억제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박정희 경제노트가 이게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댓글을 보니까 과연 이제 사야 될 때 이제 팔아야 되니까 무주택자인 경우는 지금이라도 집값이 불안하니까 사야 되겠다 이것과 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파는 게 좀 적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좀 요점에서 요약해서 정리드리면 저는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 경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거래량이라는 이런 선행 지표가 있다라는 점. 또 이렇게 글로벌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올해가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른 5년째 상승이고 결국 고점, 정점이 되거나 적어도 경기 변동 주기상으로 보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의 그 대경원에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잖아요. 결국 지금 부동산 경기를 이 얘기는 지금 무릎 이하에 있나 아니면 어깨 이상에 와 있나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경도 그렇고 머니쇼에서도 전무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3년부터 10원 작년까지 16년 이렇게 집을 사야 될 때라고 강조했거든요. 이때는
예컨대 엄마 아파트 31평이 당시에 기업을 하는데 7억 2천, 5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12억 과거에 같은 것들이죠. 네. 이때가 저는 바닥이다,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매수를 권유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은 16억에서 7억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상승하고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전문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황이 과연 집값 수준이 7억이 바닥이었다면 적어도 지금 무릎 이하인가. 이제 지금은 이 허리를 넘어서 어깨 정도 올라온 고점의 시기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설랑설레 전문가들조차도 지금이 적기라고 말한 사람이 저 외에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로 이걸 대신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빅데이터 나오고 있다. 또 지금 빅데이터와 지표로 보건데 또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적어도 어깨에 도달해 있다. 그러면 매도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사기에는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졌고 오히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줄여나가는 전략이 옳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산하고 여의도인데 그 서울시장이 이제 뭐 통개발이니 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제 어쨌든 뭐 서울시장이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의도 관심사죠. 여전히.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이번에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도 있고요. 또 이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서울은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의 그 실책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투기 수요를 하니까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었다. 이게 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박원순 시장의 지금 전무님 지적하신 여의도와 용산의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이죠. 이런 언급이 하나의 또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매물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또 두 번째는 통합 발표를 이제 보류를 했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정될 시기까지 개발을 보류하겠다. 참 잘한 선택 같아요. 뭐 박 시장은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집값 올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통상적인 도시계획 발표, 도시행정,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산과 여의도는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손 놔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했을 뿐인데 시기가 묘하게 겹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서는 위험하고 다만 또 애매한데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가 이게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젠가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도 있고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기가 또 어려워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서울은 방치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경쟁력 측면 또 도시재생.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으나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연수가 많이 된 아파트이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가장 이슈이고 저도 좀 변동성이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은 늘 이제 집값이 지난 2013년 오를 때도 대장주 가장 먼저 선도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집값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불꽃으로 보는데 이때도 지금 과열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간 급등했다라는 점, 이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 대책이 재건축에 집중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또 뭐 공시 가격을 또 현실화 한다든지 이 많은 그런 규제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여기다가 금리 인상도 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재건축 재개발 외에 앞으로 서울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나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4, 5년 후에는 다시 재건축 재개발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로버트 실러 교수의 말처럼 평균 회귀 법칙에 따라서 많이 오르면 과거에 보면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엄마 아파트 예를 들었잖아요. 2006년 말에 12억 갔다가 2013년에 7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7억 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좀 그러한 그러니까 하락폭이 클 수 있는 변동폭이 비교적 큰 시장이 오지 않을까. 다만 이걸 한 4,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참고 견딘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서울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네. 때문에 재건축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투자 가치는 비교적 좀 중장기적 투자 가치는 비교적 높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